현 시간부터 모든 다 종료하시면 됩니다. 문제점 추가하고 전화 주시고요. 사업부장님들은 저랑 같이 이동하면 될 것 같습니다. 불법 도청과 추적과 스토킹 범죄를 신천지 쪽에서 1급4자를 통해 탈퇴자를 도청하도록 시킨 사실이 있다는데 정말 사실인가요? 신천지에서는 이제 주로 섭외부가 그런 일들을 담당을 합니다. 탈퇴자가 발생을 했을 때 그 탈퇴자가 비교적 고위급이다, 내부 정보를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할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탈퇴를 하지 못하게 막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완강하게 탈퇴를 한 경우에는 일주일이든 2주일이든 기본적으로 미행이 붙는 것이 당연한 사실입니다. 탈퇴하신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섭외부 인원들이나 아니면 거기 안에 있었던 사람들이 쫓아다니는 어떤 그런 미행을 경험하는 것은 굉장히 흔한 일이었는데요. 또 2023년 그때도 9월경이었는데 비교적 고위급 탈퇴자들이 모여서 이제 회동을 갖는다는 소식을 그 조직이 미리 심어놓았던 스파이를 통해서 저희가 입수를 하게 되었고, 그래서 그 회의 장소를 미리 하루 전날에 들어가서 녹음기도 설치하고 회의 당일에는 그 모든 회의 장소를 둘러싸가지고 누가 들어가는지 사진을 찍어가면서 다 체크를 하고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이후에 어디로 가는지까지 저희가 다 확인을 해서 그들이 타고 온 차량까지 저희가 다 사진을 찍어놨습니다. 그 정도로 철저하게 미행하고 스토킹하고 불법 도청까지 진행했다는 내용들을 언론에 제보를 했습니다. 지금 탈퇴한 사람들인 공희숙 강사 이런 분들이 탈퇴를 하시고 그런 분들에 대한 모임이 진행될 때 얘네들이 붙는 거예요? 네, 그렇죠. 네. 그냥 일반 사람이 뭐 탈퇴하고 그럴 때는 아니고? 일반 사람들을 탈퇴했을 때는 그 정도까지는 하지 않죠. 예를 들면 공희숙 강사님 같은 경우는 뭐 그 안에서 이제 그때는 서지기 전이었거든요. 어떤 얘기가 거기서 나올지 모르고 그 사람들이 어떤 걸 준비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엄청나게 혈안이 돼서 그 사람들이 모여있다는 소식을 듣고 거기에 저희 청년 한 명을 일부러 신학 유학자하고 자진 탈퇴자로 만들어가지고 거기로 보내버린 거예요. 나는 탈퇴자다. 나는 신천지에 있었는 탈퇴자인데 여기서 나는 좀 상담 받고 싶고 도움 받고 싶다라는 식으로 해서 거기에 넣어버린 거죠. 전 궁금한 게 실제 유학자를 넣나요? 아니면 믿음 좋은 사람을 유학자인 척하고 넣나요? 그쵸. 믿음 좋은 사람을 그래서 얘네들이 웃긴 게 그 프로젝트 이름을 신세계 프로젝트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신세계 영화 보면은 경찰을 이렇게 조폭으로 집어넣는 스토리가 있잖아요. 믿음 좋은 형제는 절대로 배신할 수 없는 신천지 내의 가족 신앙이어야 해. 왜냐면 그 사람이 일탈을 하더라도 가족이 잡아줄 수 있는 그런 안전장치가 있어야 되니까 가족 신앙 중에서 자신들의 말을 잘 들을 수 있는 것 같은 청년 한 명을 선정을 해가지고 그 청년 행실이나 이런 것들을 한두 달 전부터 이렇게 안 좋게 만들어요. 그 지역 내에서 뭐 예배도 안 드리게끔 하고, 예를 들면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걔 어때 요즘에? 걔네 지역에 걔가 어때? 라고 물어봤을 때 걔 요즘에 상태 안 좋다. 신앙에 대해서는 안 좋고 예배도 잘 안 나온다. 그 이미지를 만든 다음에 탈퇴시키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이 진짜로 이제 믿음이 안 좋은 게 아니라 지금 연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은 핵심 인물들밖에 모르는 거죠. 신세계 프로젝트. 네, 그 청년을 통해가지고 그쪽 사람들이 일을 도와주는 거예요. 여러 가지 막 신뢰를 쌓을 수 있게끔. 우리 1급4자 청년분께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들이 많아요. 어떻게 입교하게 되셨나요? 저는 초등학교 때 신천지 처음 입교를 하게 되었고 어머니가 먼저 신천지에 전도가 되셔서 오셨어요. 제 의사와 상관없이 사실 어렸을 때다 보니까 신천지 교회 다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는 원래는 일반 기독교 교회를 다니고 있었고 어머니가 신천지 교회로 이제 옮겨지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어머니랑 같이 신천지 교회에 다니면서 유년부 생활을 하게 되었고요.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쭉 오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신천지에 마음 열고 신뢰하게 된 계기가 혹시라도 있으신가요? 저뿐만이 아니라 이제 신천지 안에 있는 2세 청년들이 겪게 되는 공통적인 문제인데 거의 대부분의 케이스가 2세대 케이스가 어머니가 먼저 신천지에 오신 케이스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네, 신천지는 지금도 그렇지만 부녀부들한테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임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전도 활동도 굉장히 많이 해야 하고 일찍 모여서 저녁까지 모임이 이어지는 그런 구조가 많기 때문에 신천지 2세들은 신천지를 믿는 부모님들의 부재가 굉장히 커요. 대부분 이제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문제들이 이제 유년기 때 부모님으로부터의 어떤 케어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부분, 그렇게 해서 비행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 청년들이 이제 가장 많은 케이스가 이제 어머님은 신천지 신앙을 하는데 아버지는 반대를 하는 경우, 이런 경우는 굉장히 이제 더 힘들어지는 케이스죠. 대표적으로 저희 집이 그랬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머니한테 어느 정도의 어떤 최소한의 케어도 받지 못하는 가운데 부모님의 어떤 사이가 굉장히 안 좋으시거든요. 매일 그 부분으로 싸우시고 어린 나이 때 상처를 많이 받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 기본적으로 애정결핍이라든지 뭐 우울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비슷하게 겪고 있어요. 유년기 때 신천지 생활을 같이 했었던 친구들이 있는데 거의 대부분 비슷한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이제 신천지가 굉장히 싫었었죠. 어렸을 때도. 저는 그때 이제 어떤 이게 성경적인 어떤 그런 분간이 안 되다 보니까 아버지는 그 사이비 종교를 믿는 저희 어머니를 굉장히 이제 싫어하시고 핍박하시는 그런 모습들을 봤을 때
저는 직관적으로 그 모습을 봤을 때는 어머니가 굉장히 아버지로부터 공격받는다라는 감정을 많이 느꼈어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머니에 대해서 제가 보호해야겠다. 아버지가 조금 폭력적이셨다 보니까 어머니한테 공격하는 그런 모습들을 봤을 때 본능적으로 내가 어머니 편에 서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동정심도 조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어머니를 좀 이해를 하고 좀 도와줘야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신천지에 대해서 제가 조금 마음을 열게 된 계기도 있었고, 이런 특수성이 없다 하더라도 이제 센터 교육을 받으면서 신천지의 말씀이 이제 거의 대부분 이제 여기서 꽂히잖아요. 비유풀이라는 게 이런 내용이고, 그때 당시에는 이게 상당히 훈련적이고 이치에 맞다 라는 그런 이제 생각을 하면서 신천지 교리에 저도 이제 심취가 되었었던 거죠. 실적 때문에 있었던 에피소드 혹은 내부 가르침과 실제 행동 사이에 괴리감을 느낀 적은 없으셨는지?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사실은 참 할 얘기가 많은데, 신천지 생활을 하면은 결국 첫째도 전도고 둘째 전도거든요. 전도에 대해서는 가장 많이 강요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전도에 대한 에피소드가 없을 수가 없습니다. 전도사로도 일을 해봤고, 전도 교관도 해보고, 전도에 관련된 일은 안 해본 게 없을 정도로 다 일을 해봤는데, 가장 큰 괴리의 부분들이 어떤 거냐면, 신천지 사람들도 기본적으로 성경을 보기 때문에, 성경을 보면 이 전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어떤 가치관들이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내가 받은 은혜를 받는 것 뿐이고, 나의 구원을 위해서 행위로서 내 구원을 얻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성경을 보았을 때는. 신천지 안에 있어지는 이제 전도의 어떤 행태들을 봤을 때에는 은혜를 위해서 전도를 한다기보다는 100%, 200% 실적제인 전도의 시스템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신천지 분들도 꼭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는 게, 과연 성경에서 말하는 전도, 예수님의 사랑을 전파하는 이 전도가 과연 이런 실적제로 운영될 수 있는 그런 개념인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신천지가 만약에 전도를 실적제로 운영하지 않고 정말 내가 넘치는 은혜와 감사로서만 자발적인 전도를 하게 된다면 신천지는 한 달도 못 가서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그런 전도는 애초에 신천지 안에서는 한 번도 실행이 된 적이 없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전도에 임하는 어떤 마음가짐을 비교해 봤을 때 이게 당연히 모순이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천지는 어떤 목적 달성이라고 하는 자신들의 목표를 위해서 성경의 가르침까지도 왜곡하면서 잘못 가르치고 세뇌하는 어떤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그런 것들에 대한 단적인 예시로 전도보다 더 중요한 것이 실적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전도 열매를 돈 주고 사고 파는 어떤 그런 행위들도 당연히 있어지고요. 전도에 대한 인도나 보사권을 누가 갖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그 지역의 실적이 나누기 때문에 그런 것들 때문에 굉장히 사적으로 싸우는 일들도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굉장히 사소하게 감정이 상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싸우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거든요. 성도들을 극한의 경쟁에 몰아넣으면서까지, 성경의 가르침을 왜곡하면서까지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이 정당할 수 있는가, 성경적인가,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하는 것인가는 스스로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사권을 갖는다는 그 권위가 어떤 이제 신천지 전도의 어떤 점수 제도의 내면을 들여다보면 3명을 전도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전도 실적이 세분화시키면 3개가 있습니다. 총 3개. 첫 번째는 인도고요. 인도는 그 사람을 누가 처음으로 섭외해서 데려왔느냐. 그리고 두 번째는 교사입니다. 말씀을 복음방을 누가 가르쳤느냐. 그리고 세 번째는 입사기거든요. 입사기는 뭐냐면 그 사람이 센터에 들어갔을 때 혼자 듣게 하지 않습니다. 절대. 그 옆에 누군가 앉혀놓거든요. 같이 배우는 컨셉으로 그 사람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같이 들어주는, 그러면서 그 사람을 관리하는 역할이 입사기입니다. 한 사람을 전도했을 때 결국 인도, 교사, 섬김이 이 3개의 실적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이 실적을 얼마나 내가 자기네 지역에서 내가 개인이 얻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예를 들면 전도를 피드백하는 전도 피드백 교관이나 아니면 전도를 담당하는 지역장들 입장에서는 결국 그 안에서 누가 교사를 많이 했느냐로 그 지역과 그 지역장의 실적이 판가름이 납니다. 그러니까 전도를 하고 나서도 이런 일들이 많아요. 내가 인도를 했는데 인도를 너 줄 테니까 교사 실적을 나한테 줘라. 이런 식으로 인도 교사를 바꾼다던가, 어떤 사람의 실적을 내가 뺏어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일들도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신천지 내에서 전도를 하다가 이 열매를 누가 가져가냐, 누구 실적으로 다루냐, 이 문제를 가지고 굉장히 내부적으로 많은 시비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을 겪다 보면은 그 안에서 생각을 하는 거죠. 왜 우리가 이 복된 일을 하면서 왜 이런 실적 때문에 싸워야 되는가에 대한 회의감이 굉장히 많이 들 수밖에 없어요. 매 월마다 보통 개강이 있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이제 작게는 구역에서 경쟁을 하고, 구역, 팀, 지역별로 얼마나 개강에 많은 열매를 넣었느냐로 굉장히 많은 피드백과 질책이 이어집니다. 그것이 크게 보면 교회나 집화 차원으로도 이어지기 때문에 계속 위에서 아래를 전도에 대한 실적으로 쪼을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인 거죠. 그 안에서 과연 전도의 본질적인 의미가 얼마나 살아있는가. 그래서 신천지 안에서의 전도의 이런 점수제, 실적제를 폐지시킨다? 그럼 신천지 전도는 절대 진행될 수 없는 거죠. 왜냐면 전도를 실질적으로 하게 되는 사람들의 입장으로 들어가게 되면 이거는 처참한 수준이거든요. 각 지역에서 현실적으로 지금 활동할 수 있는 활동 인원들이 많이
많이 없습니다, 사실은. 코로나 전에는 활동자들이 굉장히 많은 편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뭐 한 구역에서 활동자가 뭐 많으면 2명, 3명, 거의 대부분 구역장이 혼자 활동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내가 찾아야 되는 인원들은 하루에 정해져 있는데 절대 한두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수치가 내려오거든요. 뭐라도 들고 나가서 사람들한테 정보를 캐낼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고, 그런 방법들도 안 되다 보니까 점점 치밀해지는 거죠. 여러 가지 뭐 퍼스널 컬러라든지 아니면 향수라든지 이런 어떤 기업을 모방하는 어떤 형태로서 길거리에 나가게 되는 거거든요. 거기에 굉장히 이제 많은 활동자들이 달려나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결국 전도가 되는 기회는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사실. 근데 그럼에도 결국 한 구역과 팀, 지역에서 감당해야 되는 어떤 전도에 대한 실적은 동일하게 계속 내려오기 때문에 밑에 있는 인원들은 사실은 굉장히 그런 경무에 시달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신천지 사람들도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수 제도와 강한 압박이 진행되지 않으면 전도 실적이 늘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그런 전도에 대한 사명자들은 굉장히 강한 사람들을 많이 써요. 좋게 말해서 강한 거지, 한마디로 굉장히 좀 잔인한 사람들이 많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개인의 입장이나 개인의 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고려하지 않고 오직 조직의 목표만을 생각하는 굉장히 강압적이고 잔인한 사람들을 위주로 인사가 많이 이렇게 뽑혀 있기 때문에 신천지 안에 있는 사람들도 이 부분은 인정할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도하고 관련된 일 중에 굉장히 재밌는 일이 하나 있었는데, 제가 지역 임원으로 있을 때 청년회에 전도부장이 한 명 있었습니다. 모든 사명자들은 분기별로 열매나 이런 것들이 다 공유가 되거든요, 실적이. 예를 들면 제가 뭐 임원이나 아니 부장인데 몇 개월 동안 센터 열매가 없다. 그러면 이건 굉장히 질책거리가 되는 거고, 그 사람은 어떻게든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 당시 전도부장이 열매가 없었어요. 전도를 총괄한다는 사람이 결국 자기 열매가 없는 상황이고, 신천지 내부적으로는 창피한 일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지역에 있는 지역장한테 열매를 하나 이게 훔쳐오라고 지시를 한 거예요. 전도 실적 중에 뭔가 인도나 교사가 모호한 어떤 그런 열매가 있으면 그거를 자기한테 달아라, 이렇게 지시를 한 거죠. 신천지 내에서 그런 눈먼 열매가 거의 없습니다. 왜냐면 뭐 1점, 0.5점 이거에 굉장히 지금 혈안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열매를 찾기가 쉽지 않은데, 지역장이 어떤 어린 자매가 인도한 그 전도 실적을 몰래 빼돌려가지고 그 자매 이름을 뺀 다음에 전도부장 이름으로 그 열매를 올린 거예요. 근데 이게 나중에 발각이 돼가지고 그 자매가 굉장히 크게 뒤집어진 거죠. 내 열매가 뺏겼다, 내 열매 실적이 사라졌다. 이걸 가지고 이렇게 문제를 삼는 과정 속에서 굉장히 많은 어떤 은폐나 가스라이팅이 있었던 거죠. 너가 열매를 관리를 제대로 못해서 가져간 거다. 그리고 너는 그 열매를 가질 자격이 없다. 너 다시 맺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의 가스라이팅이 굉장히 위에서 조직적으로 진행이 된 정황을 제가 발견해서 제가 한번 이렇게 징계를 내렸던 적이 있거든요. 이게 사실 교회라는 곳에서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이 전도 점수 때문에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거는 굉장히 극히 일부뿐이고, 예를 들면 부녀부가 청년의 가운데에서 열매를 누가 가져가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막 싸움이 나기도 하고, 부녀부 같은 경우에 청년들이 어리다 보니까 대들지 못할 거라고 생각해서 열매를 그냥 가져가는 경우도 많고, 그거에 대해서 막 항의를 하면서 부서별로 이렇게 문제가 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요. 거의 신천지 안에서의 모든 분쟁과 이런 것들은 결국 전도 실적 때문에 발생하는 게 거의 90%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